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임박한 가운데 북한의 향후 정세를 놓고 여러 가지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조만간 미사일 도발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미국 의회에서 북한판 아랍의 봄도 가능하다고 증언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 시간 김종봉 한국융합안보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방금 들으셨겠지만 트럼프의 공식 일정이 나왔습니다. 7일 일단 방한을 하고 정상회담도 그날 하게 돼 있습니다. 자, 방한 기간에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어제 비온비 전략 폭격기가 다시 한반도에 와서 가상 폭격 훈련을 했단 말입니다. 자,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 기간에 대해서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한국만 오는 게 아니고 일본, 한국, 중국 이렇게 거쳐가지 않습니까? 예, 이번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일본 방문에서 미국과 일본의 인도, 아태 지역에 대한 전략이 발표될 겁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아시아 중심 정책을 했듯이 트럼프 대통령도 뭔가 얘기를 할 건데 그 얘기를 일본에서도 하고 우리 국회의원들에도 분명히 얘기를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그 논의의 핵심은, 얘기의 핵심은 일단 중국에 대한 압박이 될 것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더 이제 끊임없이 이제 한중일뿐만 아니고 베트남, 필리핀을 계속 옮겨가면서도 하는 얘기의 그 핵심 부분은 북한에 대한 압박이고 제재일 겁니다. 예. 그래서 현재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그 순방을 앞두고 현재 미국의 3개 항모 전단이 한반도 인근에 해역에 지금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 자체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물론 뭐 대통령 경호, 예. 힘의 과시 이런 부분도 있지만 예. 중국과 또 북한에 대한 압박이 이번 그 순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 경호 차원을 넘는 거죠.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는 항공모함이 집결하는 거는? 맞습니다. 예. 일단 뭐 3개 항모 전단 가지고 북한을 완전히 파멸을 시킬 수는 없어요. 총 한 5개 항공인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그 정도면 북한이 위협을 느낄 만합니다. 예. 자, 어제 NSC 회의가 좀 청와대에 있었고요. 그 방한 전에 우리 한국에 단독 대북 제재안이 발표될 거다 이런 지금 얘기가 오늘 나왔거든요. 어떤 제재안이 좀 나올 수 있을까요? 그 안의 내용들이. 네, 한국이 독자적으로 예.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할 것은 사실은 거의 다 소진이 됐습니다. 뭐 개성공단이라든가 그다음에 남북한 뭐 교류협력이라든가 인도적 지원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다 거의 다 중단된 상태인데 예, 예. 최근에 뭐 800만 불을 뭐 지원하겠다는 뭐 통과된 그것은 아직까지 펜딩된 상태로 그렇죠. 있죠. 그런데 아마 우리가 독자적으로 한다 그러면 예.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처럼 제3국 제재는 가능할 겁니다. 북한과 금융 거래를 하거나 무역 거래를 하는 그런 그 회사들을 우리도 제재하겠다라는 그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앞으로 청와대 발표를 뭐 우리가 좀 이렇게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북한이 어떻게 반응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달 한미 연례 안보 협의가 열렸었죠. 그런데 거기서 지상 감시 전략 정찰기 조인트 스타스라고 부릅니까? 예, 이 장비에 대해서 미국 쪽에 우리가 좀 구입할 의사가 있다. 그러니까 매티스 장관이 적극 검토하겠다 했다고 합니다. 이 장비가 어떤 장비입니까? 네, 조인트 스타즈는 예. 일단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군사적 움직임을 파악을 해서 예. 바로 실시간으로 이 공군기 전투기든가 아니면 미사일 부대, 포병 부대에 그 정보를 전달을 해서 바로 공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정말로 아주 한국으로서는 가장 필요한 무기입니다. 예.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들, 그다음에 특히 이동식 발사대가 움직이는 것들, 그다음에 지상군의 탱크라든가 예. 이 포병 부대가 움직이는 것을 전부 다 파악을 해서 바로 공군기에 줘가지고 예. 공격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예.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바로 삼축 체제 중에서 하나가 바로 킬체인 아닙니까? 예. 킬체인은 북한이 미사일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면 사전에 파악을 해서 우리가 그걸 파괴해야 되는 게 파괴하는 것이 바로 킬체인인데 예. 바로 조인트 스타즈가 우리가 보유하게 된다면 북한의 평양 원산선 이남까지 한 250km 이남까지 전부 다 우리가 그걸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예. 동시에 600개의 목표물을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한 대만 공중에 떠 있어도 일단은 막 우리가 북한의 중요한 이동식 발사대 움직임은 그다 파악이 가능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중 정찰은 그럼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지금은 PSI라서 예. 이게 조기 경보기면서 조기 경보기죠. 그리고 우리 공공기들이 공중전을 할 때 예. 그것을 통합주의하는 시스템이지
지상 무기를 파악하는 그런 무기는 아닙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예. 조인트 스타즈가 도입이 된다면 우리한테 상당한 도움이 되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돈이 좀 비싸고 예. 이게 한 4천억 원 한다 그러고 예, 예. 이게 채공 시간이 8시간, 10시간밖에 안 되니까 최소한 석 달가 돼야 되는데 석 달간 작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장이 나거나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도 대여섯 대는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군요. 그러면 2조 원이 훨씬 넘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사 장비 협력 지난번에 정상회담 때 협의가 됐었는데 이게 무기가 도입될지 좀 지켜봐야 될 그다음에 상황입니다. 저 조인트 스타즈도 예. 중요하지만 미국이 우리가 사겠다 그래도 안 파는 무기가 하나 있는데 예. 전자전기입니다. 전자전기. 미국의 항모에 보면 그라울러 전자전기로 해서 E2C 전자전기가 있는데 미국이 그걸 우리는 안 팝니다. 호주한테 팔았어요. 예. 우리는 이게 필요하거든요. 아, 이게 전자전기가 있으면은 현재 그 스텔스 기능이 없는 우리 F-15K도 꼭 그 스텔스 기능이 있는 것처럼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북한의 예. 레이더 시설이나 예. 이제 방공망을 완전 마비시키기 때문에 우리 저 재래식 F-15K도 예. 그다음에 저 KF-16도 우리도 스텔스 기처럼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그라울러 이 전자전기도 우리가 반드시 도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가 미국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눈에 띈 게 좀 있더라고요. 김정은 1인 체제 북한 동향과 관련해서 이미 많은 변화가 있다. 특히 내부 변화에 대해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알아볼 이야기도 좀 했습니다. 글쎄요. 이 자본주의 물결이 북한 내부에 침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보여지는데 마침 노동신문에서 북한 청년들 너무 그 날라리 바람에 물들지 말아라 이런 오늘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자, 같은 맥락에서 해석을 해도 되겠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북한 그 젊은이들, 주민들이 북한의 공식 방송보다는 우리나라에서 들어간 그 USB 가지고 우리 드라마라든가 한류를 즐겨보고 하기 때문에 입으로는 입으로 표명할 때는 뭐 사회주의 만세, 뭐 김정은 만세 그럴지 모르지만 속마음은 완전히 이게 대한민국을 이렇게 뭐랄까 흠모하고 동경하는 그런 상황으로 표현했거든요. 예. 그래서 태영호 공사가 북한이 아랍연맹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 면에서는 맞고 두 가지 면에 틀리는 게 예. 맞는 측면은 일단은 북한이 정보 유통이 안 된다는 그것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고 그다음에 사람이 모일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장마당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 장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모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정보가 유통이 됩니다. 예. 휴대폰 가지고 그다음에 인트라넷 가지고 예. 자기네끼리 정보 유통이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 모여라 할 수도 있고 예. 모여도 그것만 가지고는 또 체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폭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두 가지 측면은 이제 긍정적인 면이고 부정적인 면은 그런데 평양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북한 체제를 옹호하고 김정은을 지지합니다. 상대적으로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예. 그런데 폭동이 일어난다면 지방인데 지방에서 폭동이 일어나서 김정은 체제를 무너뜨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또 폭동이 일어나면 무시무시한 그 강경 진압을 하기 때문에 바로 그 지역만에서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릴 수는 없으나 예. 우리가 과거에 부마 사태에서 보듯이 부마 사태가 11일 일으켰고 그걸로 해서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됐거든요. 그거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군대가 자기 국민을 죽이는 것을 보고 예. 북한의 어떤 그 군인 또는 뭐 인민보안성이든 국가보유성이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김정은한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암살을 하거나 아니면 군대를 동원해서 체제를 전복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제 이제 국정원 국감에서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지금 김정은이 본보기로 지금 숙청을 다시 시작했다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그 미사일 발사 축하 행사 노동신문 일면에 게재 안 했다고 신문사 간부들을 숙청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던데 좀 기강을 좀 잡기 위해서 이런 걸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노동신문에 게재된 부분에 있어서 노동신문 간부들을 숙청을 했다, 혁명하게 보냈다는 건데 예. 그거는 책임자가 김여정입니다. 그러면 김여정이 분명히 보고 자기가 신문을 찍었을 텐데 예, 선동부 부부장이니까 예. 그러면 김여정이를 자기가 손을 봐야 되는데 예. 지 여동생은 내비두고 밑에 밑에 사람들만 현재 혁명하게 보이는 게 좀 그렇고 그다음에 현재 북한이 말이죠 제재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북한 체제가 과거에 몇백만이 굶어 죽었다는 고난 행군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한 2, 3년만 지속된다 그러면 그거를 두려워하는 북한의 간부들도 있고 예. 또 한쪽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을 했을 때 자기들은 전멸한다는 걸 압니다.
말로는 뭐 미국하고 싸게 떨어지만 실제로 전투가 벌어지면은 미군 사상자는 거의 없고 지들만 죽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실제 전쟁이 벌어졌을 때 북한군 간부가 배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현재 국제사회에서 공개 청사를 하니까 예. 공개 청사를 하니까 굉장히 인권 문제 때문에 김정은이 힘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안에는 현재 공개 청사를 나라고 처형을 이제 자제했는데 예. 다시 이렇게 처형을 한다는 것은 바로 미국의 공격에 의해서 이탈자가 생기는 것을 이제 방지를 해서 예. 일벌백계로 방지하고 예. 그다음에 제재가 심해져서 북한 체제가 붕괴될 위험성이 생길 때도 나를 따르라, 예. 배반하지 말라 이런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당분간 북한의 숙청 소식이 좀 들려올 것 같고요. 지난번에 저희들도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일본 그 신문에서 그 풍계리 핵실험장 200명 사망 추정 보도를 했거든요. 붕괴돼가지고 붕괴 사고로. 그런데 이걸 관련해서 이제 북한이 반박을 했습니다. 허위 모략이다. 그러니까 사실을 이제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어제 국정원 감사에서도 지금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자체에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은 분명히 밝혔거든요. 전반적으로 그쪽 사정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자,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9월 10일 날 그 일본 보도에 의하면 9월 10일 날 갱도가 무너져서 거기서 100명이 사망했고 그다음에 구하러 들어갔던 100명도 맞아 죽었다 이렇게 얘기가 됐지 않습니까? 9월 10일 날 그때 저는 깜짝 놀란 게 핵실험이 9월 3일인데 일주일 만에 노동자들을 투입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건 인공위성 사진에 잡혔습니다. 투입을 했는데 그 투입된 사람들이 들어가서 죽었는지는 그건 몰라요. 그거는 이제 일본 언론에서 이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첫째, 일주일 만에 그 방사성이 굉장히 그 피해가 있을 텐데 사람을 거다 투입했던 자체가 굉장히 그 정말 잔인한 그런 행동이었고 또 그 사람들이 죽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후에 9월 3일 날 그 핵실험 직후에 바로 자연 지진이 있었죠. 이제 산이 붕괴되는 자연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3번 동안 붕괴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들어가서 그 속에 터널에 들어가서 작업을 했을 경우는 정말로 일본 신문의 보도처럼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더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고. 근데 문제는 현재 황해북도에 북한의 그 방사선을 그 피해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에서 북한의 그 길주군하고 화성군 그 주민들이 치료를 받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적어도 이 갱도 내에서 사람이 몇백 명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그때 투입됐던 사람들이 방사선에 피폭돼 가지고 황해북도로 이 반대쪽으로 옮겨 가지고 사람들이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는 건 거의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민주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잔인한 짓을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어제 국감에서 이제 국정원이 보고를 한 바에 따르면 북한이 조만간 미사일 추가 실험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시에는 ICBM 화성 14형 개량형 개발 중이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뭐 또 미사일 실험 발사 시기와 유형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글쎄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미국에서 북한의 그 ICBM 능력이 완성되는 게 머지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북한도 지난 9월 21일 날 김정은 이름으로 상상도 못할 보복을 하겠다, 능력을 보여주겠다고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됩니다. 뭔가 해야 되는데 그 시점이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기간 중일지 아니면 그게 끝난 시점일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는 뭐 분명히 김정은이가 도발을 하긴 할 것 같습니다. 도발의 유형은 뭐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일단 대륙간 탄도탄을 쏴가지고 그다음 수소폭탄을 태평양상에서 폭발시킨다고 했던 리용호 외무상이 유엔 연설 직후에 했던 그 말 그대로일 것인지 아니면 러시아 하원의 의원 모로조프한테 얘기했던 12,000km짜리 거리가 긴 아주 긴 마라톤끼리 ICBM을 그냥 쏘고 말을 것인지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수소폭탄은 만약에 폭발시켰다가는 미국의 공격을 바로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못할 것이고 그래서 12,000km짜리 사정거리 미사일을 쏘아야 되는데 여기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화성 14형이 2단 로켓이고 500km 탄두면은 12,000km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톤 정도 탄두면 9,000km밖에 못 가거든요. 그러면 북한이 주장하는 수소폭탄을 만약에 워싱턴에 떨어뜨리려면 적어도 1톤 탄두 내야 되니까
현재 화성 14형만 가지고는 미국을 겁을 줄 수 없다 그러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2단이가 3단 로켓으로 만들어서 예. 그다음에 최근에 고체 연료 시험을 하고 있으니까 고체 연료 로켓까지 장착을 해서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그걸 쓰려면 아마 조금 더 시간이 더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종봉 한국융합안보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